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사람은 10분간 숨을 못 쉬면 사망하게 되는데요. 폐는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를 온몸의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 폐는 호흡을 하는데요. 하루에 숨 쉬는 횟수는 2만 번, 하루에 폐로 들어오는 공기량은 8,000리터입니다. 폐가 건강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요. 폐 안에는 수없이 많은 면역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만 평소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게 됩니다. 폐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가 건강할수록 폐의 면역 기능이 좋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폐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는데요. 첫 울음은 숨쉬기 위한 수단입니다. 임신한 기간에는 탯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지만 태어나는 순간 폐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셨다고 말하는데요. 숨 쉬는 것은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 83년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평생 6억 번 숨을 쉬고 2억 4천 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주기, 폐자, 상전지관이라고 하는데요. 폐는 기운을 주관하고 서로 전달해주는 기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폐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데요. 한국의 사망률 3위는 폐렴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1위가 폐암입니다. 폐의 질병은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외부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분일수록 폐 관련 질병에 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의 모양은요, 나무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요.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기관, 굵은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주기관지, 가는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미세기관지가 있습니다. 미세기관지 끝에는 폐포, 알베올러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3억 개에서 4억 개 정도 매달려 있는데요. 폐포는 나뭇가지 끝에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렴은 미세기관지와 폐포라고 하는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슴 통증, 누런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입술과 손톱이 파래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감기, 독감의 후유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인성 폐렴이 문제인데요. 65세 미만 폐렴 사망률은 10만 명당 3명입니다. 65세 이상의 폐렴 사망률은 10만 명당 209명으로 무려 70배나 높습니다. 노인성 폐렴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벼운 기침, 가래 정도만 있다가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진행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 드실수록 면역이 약해지고 고혈압, 당뇨, 중풍, 치매, 파킨슨병, 암 환자들이 많으셔서 폐렴이 오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중요한 것은 공기, 물, 음식, 햇빛인데요. 공기는 10분, 물은 일주일, 음식은 20일 정도 공급이 멈추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기운의 시작은 폐인데요. 폐와 혈액에서 산소,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을 외호흡, 혈액과 세포에서 산소,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해 주지만 공기와 함께 바이러스와 세균이 같이 들어와 병을 일으킵니다. 살면서 자주 걸리는 병이 감기, 소화불량, 우울증, 두통, 근육통, 관절통인데요. 감기는 코, 부비동, 인후부에 오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인데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330번 정도 걸리게 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 83세 기준으로 1년에 평균 4번 정도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위치하는데요. 남의 세포 안에 들어가면 번식을 할 수 있어서 생물이 되고 세포 밖에서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무생물이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리노바이러스가 30 내지 50%, 코로나 바이러스가 10 내지 15%를 차지합니다. 리노바이러스의 리노는 코를 의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는 개기 일식 때 태양 둘레의 빛을 말하는데요. 동그란 둘레에 빗살이 있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숨을 쉴 때 들어오거나 손에 묻은 감기 바이러스가 입, 코, 눈, 점막을 만질 때 몸 안으로 들어오면 걸리게 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는 코, 점막, 기관지, 폐에 세포로 들어가 번식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지구 역사에서 인간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지구 선배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완치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코 점막, 눈 점막, 입 점막, 기관지 점막, 폐 점막에는 수없이 많은 면역세포와 항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7일이면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을 통해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면역이 약하거나 고혈압, 당뇨, 암 환자, 자가면역 질환처럼 항암제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합병증으로 폐렴, 급성중이염, 전정신경염, 고관절, 활액막염, 신우신염, 뇌척수막염, 길랑발해 증후군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코 점막, 눈 점막, 입 점막, 폐 기관지 점막에 침입하면 점액을 분비하는데요. 점액에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용해 물질인 라이소자임이 있습니다. 점액은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 콧물, 가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면역세포들은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하는데요. 인터루킨1은 몸에 열이 나게 해서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인터페론 감마는 세포 독성 T세포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고 제거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많이 분비되면 몸살, 근육통, 관절통이 발생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 가래, 열나고 몸살이 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점막과 면역세포들이 뿜어내는 면역 염증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기와 독감은 다른데요. 바이러스 자체가 다릅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A, B, C 타입이 있습니다. 한국은 1년에 독감으로 2,000에서 3,000명이 사망하고 미국은 7,000에서 8,000명, 전 세계는 30만에서 60만 명이 사망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300, 500만 명이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독감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독감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로 고열이 나는 특징이 있고요. 감기는 시작할 때 미세한 열이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은 감기보다 몸살, 두통, 근육통, 관절통의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A가 가장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빨리 유행하는데요. 돌연변이 속도가 빠르고 조류가 숙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B는 돌연변이 속도가 느리고 주로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기관지염이라고 하는데요. 급성기관지염과 만성기관지염으로 나눕니다. 급성기관지염은 3주 정도 기침, 가래, 발열, 두통, 가슴 통증,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세균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2년 동안 1년에 최소 3개월 이상 기침, 가래가 끊이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 미세먼지, 대기오염, 작업실 내 공기오염, 면역 저하 등도 원인입니다. 감기와 급성 기관지염은 똑같이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발생하는데요. 차이는 병이 생긴 위치입니다. 감기는 코, 점막, 부비동, 인후부의 상부 호흡기이고 급성기관지염은 기관지 하부 호흡기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미세기관지 끝에는 폐포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폐포벽이 파괴되면서 영구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흡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이 원인이고요. 심해지면 호흡곤란, 기침이 올 수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이 심해지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올 수 있는데요. 기관지 내에 점액 분비물, 염증 등으로 미세기관지가 막히면서 공기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산소 부족으로 숨이 차고 기침, 가래,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인데요. 세포 안에서도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은 살기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해당 과정과 유산소 호흡을 통해 36개에서 38개의 에너지 물질인 ATP를 만듭니다. 1몰의 ATP가 ADP로 변환하면서 7.3kcal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에너지로 사람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ATP의 체내 보존은 1,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폐렴, 폐기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에너지 고갈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폐가 호흡을 멈추면 4분이 지나 심장은 정지되고 6분이 지나면 뇌사가 발생하고 10분이 지나면 사망하게 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이 심해지면 폐기흉이 오기도 하는데요. 폐기흉은 폐에 구멍이 생겨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강에 공기가 들어가는 병입니다. 폐기흉이 오면 폐는 모양이 쪼그라들어서 호흡곤란, 가슴 통증,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키 크고 마른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요. 교통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로만 폐병이 오는 게 아니라 면역에 예민함으로 생기는 병도 있는데요. 기관지 천식입니다. 진먼지, 꽃가루, 개나 고양이 털, 집 진드기, 각종 음식, 식품 첨가물, 약물 등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숨소리,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17년도 기준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8천 명이었습니다. 17년도 한국인 전체 사망자 수는 2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암 중에 폐암이 사망 1위인데요. 17년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 7천 명이었습니다. 폐암은 비소세포성 암과 소세포성 암으로 나누어지는데요. 80에서 85%가 비소세포성 암이고 나머지는 소세포성 암입니다. 비소세포성 암은 편평상피 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나뉘고요. 소세포성 암은 악성도가 높아서 혈관, 림프관, 식도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의 1등 원인은 흡연으로 7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미세먼지, 라돈, 성명 등이 있습니다. 결핵은 공기로 전염이 되는데요. 폐결핵이 잘 걸립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인데요. 폐, 흉막, 림프절, 뇌, 신장, 척추, 위장관 등에 발생합니다. 17년도 한국 결핵 환자는 3만 6천 명인데요. 1,300명 중에 1명이 결핵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 국가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결핵 후진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핵에 걸리면 2주 이상 기침, 가래, 객혈, 가슴 통증, 피로감, 체중 감소, 식욕 감소, 소화불량, 수면 중 식은땀 등이 나타납니다. 감기가 일주일 안에 낫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경우 남성은 50세 이상, 여성은 70세 이상에서 결핵이 급증하는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65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은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폐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의학에서 폐오한이라고 하는데요. 폐는 찬기운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찬기운이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은 2배 좋아지고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 기능은 30% 감소합니다. 몸을 따스히 잘 유지하시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습도를 잘 유지하셔서 폐 건강, 백세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활성산소가 노화를 일으키고 암, 혈관병 등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산소가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반대로 내 몸을 해친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철이 오래되면 녹이 슬고 사과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면 색이 또 변하고 음식이 오래되면 쉬는 것이 다 산화 과정 때문인데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사람이 폐로 산소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산소호흡 때문에 서서히 또 죽어가기도 합니다. 산소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당, 지질을
에너지 물질인 ATP로 만드는데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산소는 주변에서 이렇게 전자를 빼서야 안정된 원자 구조를 갖는데요. 이제 그 전자를 빼앗은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산소한테 전자를 빼앗긴 그 주변에 있는 물질은 또 본인도 안정화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또 주변 물질에서 전자를 또 빼앗아 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전자를 뺏긴 물질이 산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활성산소가 지방산, 단백질, 효소, 세포벽, 세포핵, DNA를 가리지 않고 산화를 순식간에 시키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수록 사람은 서서히 노화되고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시력이 약화되고 노안이 생기고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암, 치매 등의 질병이 오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죽일 때 기묘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몸을 산화시키고 사람 몸을 서서히 죽게 하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생명을 유지해주는 소중한 물질인데 동시에 사람을 서서히 산화시켜 죽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생명을 음식이 유지시켜 주지만 대사염증을 일으켜서 서서히 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음식 모두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200년 이상 살 수 없고 세월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 C는 레몬, 오렌지, 피망, 파프리카, 비타민 E는 옥수수, 달걀, 김, 잣, 호박, 아보카도, 셀레늄은 브로콜리,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연은 굴, 멸치, 새우 등에 많습니다. 한식 위주의 자연 음식이 노화를 지연시키고 큰 병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폐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차지하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 노인분들이 잘 걸리는 병이 폐질환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질병이 있는 분들이 가벼운 감기에도 급성폐렴이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역 건강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 면역을 증강시키는 방법은 따스한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숙면을 하시고 한식 위주의 자연 음식을 드시고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폐가 건강할수록 힘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복식 호흡이 폐 건강에 중요합니다. 아랫배를 내밀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숨을 내쉬면 폐 기능이 좋아지고 폐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